안녕하세요. 제5회 결의를 살리기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가자 고수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지키는 힘, 조선의 역사에서 찾다. 저는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최대 사건을 통해 바라본 현대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표의 목차는 우측과 같습니다. 먼저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최대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본문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이 글의 정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며 결론과 제언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최대 사건은 조선사 연구초의 마지막 장인 제6편에 실린 글로 우리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한 배경과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왜곡의 중심에는 기존의 조선인 대표적인 역사서로 알려져 있던 삼국사기가 위치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삼국사기에 편향된 서술과 더불어 저자인 김부식의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합니다. 결론적으로 글의 제목에서 나타난 최대 사건은 고려 인종 때 일어난 서경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최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독립사상의 핵심이었던 화랑의 난가와 존화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유교의 유가는 서로 공존해왔지만 고려 성종 때 이르러서는 두 사상 간 교화책이 소멸되고 유교만을 숭상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고려 인종 13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종이 즉위한 이후 윤원이와 묘청으로 대표되는 난가와 불가가 칭제와 북벌, 즉 황제를 칭하고 북쪽의 금을 정발하자는 주장을 강경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던 중 승려 묘청이 서경, 즉 평양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킵니다. 묘청은 서경을 차지하고 군사를 일으키면 인종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인종은 김부식과 윤원이를 보내어 묘청을 진압합니다. 결국 묘청은 공모자였던 조강에게 목숨을 잃으며 서경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묘청의 패망으로 막을 내린 서경전쟁 이후 난가는 사실상 멸망의 행보를 걷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교의 사대주의적 정신은 당시 정치, 종교, 학술 등 모든 방면에서 득세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인종 때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 역시 사대주의를 기반으로 사료를 취사 선택하고 그 사상에 맞지 않는 사료들은 삭제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조선 말기 개혁의 시기에 와서도 이러한 사대주의의 잔재로 인해 외세의 힘을 빌리는 형태의 불완전한 개혁만이 이뤄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난가와 유가가 공존하던 역사가 서경전쟁으로 인해 그 균형점을 잃고 이후 사대주의가 득세하면서 조선 말기까지 완전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서경전쟁으로 인하여 야기된 중대한 결과임을 한탄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최대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역사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과연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혹 아직까지도 과거의 음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정신과 역사에 비춰본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째, 육아의 배타적 성격과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둘째, 묘청의 사상적 가치와 저항정신에 대한 강조, 셋째, 삼국사기를 통한 역사 왜곡의 문제의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채호 선생은 서경전쟁 이후 나타난 조선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저항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상이 다르면 가혹한 보복, 대한민국 집어삼킨 혐오, 부패 인식지수 최하위, 그리고 역사 왜곡까지. 사회를 비추는 창인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 결과 신채호 선생이 비판했던 지점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 와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과거의 문제 양상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신채호 선생이 지적한 왼쪽의 문제들과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오른쪽의 문제들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상만을 신봉하고 다른 사상을 배척하던 당시 육아의 태도는 앞선 기사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인 혐오, 여성 혐오 등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서 타인에 대한 불관용과 배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채호 선생은 당시 사회상의 불합리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요청의 사상이 한국사 전체의 흐름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그 저항 정신은 후대 역시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OECD 최하위 수준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내 일이 아니면 사회적 부정의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가 쓰인 지는 거의 90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군함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동북아시아의 여러 역사 왜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답을 바로 신채호 선생의 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식을 높이 사고 역사 왜곡의 문제를 지적했던 신채호 선생님의 정신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화합의 장 형성입니다. 이제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혐오와 배척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변화된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성숙하고 열려있는 화합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정한 역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시하는 것이 곧 역사입니다. 역사를 확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가 간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형성된 화합의 공론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후세대들에게 진정한 우리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바로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는 못했더라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눈을 감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한 묘청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국민의 감시 없이 권력은 부패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이야기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를 바탕으로 국민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주체적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바로 민족의 얼을 계승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화합의 장, 서로를 묶어주는 올바른 역사, 그리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주권의식 모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유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온 과거이자 살아갈 미래, 우리의 정신이자 정체성이 모두 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계승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할 방향성임은 자명합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에 대한 불관용과 혐오, 소극적 저항과 정치 참여, 과거사 문제가 잔존했던 대한민국은 민족의 얼과 함께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민족의 얼, 주권의식, 공정한 역사, 그리고 화합의 장까지 변화할 대한민국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헌법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시기에도 우리의 존재 기반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20년 오늘, 이제는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족을 버리고는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고는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못할 것이니 역사가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신채호 선생님을 인용하면서 현대사회를 지키는 힘은 바로 조선의 역사에 내재해 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